네, 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과 솔루션을 제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박상훈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이프와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 최현우 차장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저희 가정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두 아이의 학원비로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하니 안 보낼 수도 없어 하나 둘씩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안 보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성과급이 나와도 생활비며 학원비며 이래저래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 별 생각 없이 적금을 조금 들고 있긴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네요. 뚜렷한 목표도 없고 맞벌이로 벌지만 돈도 모이지 않으니 회사 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재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두 아이의 학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별다른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사연인데요. 네, 사연을 주시면서 벌써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가정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는 하고 있지만 재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지출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맞벌이 하고 있는 가정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벌이가 밥벌이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이 중요한데요. 네, 자칫 방심하면 두 분이 맞벌이 하면서도 돈을 모으기 어렵고 또 수고해도 감사함이 서로 없게 되는 노력이 헛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래서 저는 5가지 원칙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5가지 원칙이요. 네, 첫 네. 번째는 먼저 둘이 번다고 무리한 담보대출 등 장기적인 고정 비용을 높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거나 무리하게 또 차 할부 요즘엔 또 리스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비용들을 둘이 맞벌이 할 때 늘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또 차는 2대가 있어야 되고 또 가사 도우미나 육아에 대한 또는 학원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데요. 네.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끔 가사를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일단 비용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비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비나 지출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정해진 지출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벌이로 소득이 많을 때 이 비용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둘이 번다라고 해서 가구 소득으로 보험료로 그 보험을 내거나 네. 연금을 준비해서 무리하게 연금 가입하지 말고 가구 소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 준비도 한 사람의 소득의 10% 정도만,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가구 소득의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맞벌이해서 500만 원 번다고 50만 원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소득의 8%, 만약에 300을 벌면 38에 24니까 24만 원 정도 해서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가족 공동의 재무 목표를 세워서 평달 예산에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자칫 경조사나 기념일 등이 있으면은 지출이 또 과도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1년에 가끔 쓸 경조사라든가 비정기 지출은 넉넉하게 예산을 하면서도 네. 평소에 쓰는 정기적인 지출은 좀 타이트하고 검소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맞벌이로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요, 아내가 버는 소득은 당장의 지출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는 가정경제의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한자어로 연결해서 네. 에너지 통장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사랑의 자의 시너지, 함께 상승 효과가 되는 에너지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당장의 풍요로 쓰지 말고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내 집을 확장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돕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변화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많이 번다고 많이 쓰지 말라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돈의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아. 돈의 어떤 역할 배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무 원칙 5가지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추가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지 않으면 차라리 뭐 전업주부가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자, 재무 상담사 입장에선 이런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흔히들 맞벌이를 할지 안 할지 뭐 벌어야 또 얼마 남냐 이렇게 네. 당장의 실익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당장에 그렇게 실익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맞벌이는 눈앞의 손익으로만 계산하기보다는 가정의 재무 목표나 또 그 사람, 아내, 남편의 비전을 담은 어떤 그림 속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편들은 아내가 맞벌이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직업적인 성취나 자기개발 또한 승진 여러 가지 연속성에서 아내를 판단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와닿는 말씀인 것 같네요. 눈앞의 실익보다는 재무 목표와 삶의 비전을 담는 맞벌이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아이들의 학원비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벌이 하는 이유 중에 다수가 자녀 교육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자, 맞벌이 가정에서의 교육비 어떻게 관리하면 좋습니까? 네, 제가 가정경제 상담할 때 강조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네, 제발 빚내서 학원 보내지 말고 자녀들의 대학 자금, 미래 자금만큼은 준비하자는 겁니다. 요즘 맞벌이로 인해서 돌봄의 한 방편으로 자녀를 여러 군데 학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돌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좀 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그래서 수업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안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중고생 자녀들의 경우에 학원만 많이 보내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모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 등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서 학원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 교육비, 뭐 학원비보다 자녀 대학 자금을 먼저 좀 준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벌이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실천하면 좋습니까? 네, 맞벌이 가정에게 지금 권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한 명씩 맞자 이런 겁니다. 셋째 어떤? 셋째는 저 같은 경우는 첫째를 잘 키워서 네. 셋째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농담을 하지만요. 네. 저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경제가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목표와 명분을 갖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돈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물론 20년, 15년 뒤에 미래가 대학이 꼭 필요한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사회로 나아갈 때 자녀들이 빚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는 소득의 제자리를 찾아서 한 명씩 목표를 가지고 목표와 명분을 갖고 즐겁게 저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서 현재는 아이들 양육하면서 외벌이 상태라면 작게라도 적립식 펀드, 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 맞벌이 하게 될 때부터 금액을 추가로 증액해서 적립을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3, 4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축을 하겠다. 네. 다만 한 사람의 소득에서라도 작게 통장을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부분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맞벌이의 연말정산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절세 효과 있는 상품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 중 누구한테 하는 게 이게 더 유리합니까? 네, 보통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하라 이제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네, 예전에 2014년 이전에는 소득공제여서 연봉이 높은 사람을 줄여주는 게 좋았는데 네, 지금은 어차피 세액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의 맨 밑에 보면은 결정세액이라고 있는데 그 결정세액이 아예 없거나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네. 부부가 각자 이 연금 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공제되는 세금,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연봉이 5,500을 넘지 않으면요. 내가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 16.5%를 돌려받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냐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12달 6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네. 16.5%를 곱하게 되면 대략 한 9만 5천 원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불입했던 그 5만 원에 두 달치 되는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네네. 세액으로. 그러면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최대 1년에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33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이런 돈들을 400만 원까지 꾸준하게 저축하게 되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얘기해도 400만 원 불입하고 66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그 수익이 꽤 큰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좀 도움받을 만한 세액공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IRP라고 있죠. 네. 개인 퇴직 연금 계좌라고 있는데요. 이런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별도로 가입하는 건데요. 네. 회사의 불입분과는 별개로 본인이 재량껏 저축하는 겁니다. 한도는 300만 원 정도고요. 특히나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자영업자나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해졌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매달 뭐 25만 원씩 불입하기는 어려워도 네. 뭐 성과금이나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돌려받은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것도 뭐 16.5% 정도 되면은 이자, 세액공제 받는 네네.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금 저축 상품과 개인 퇴직 연금 계좌를 통해서 네. 총 7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연금저축은 오늘 나오는 사례의 부부한테도 지금 재무 계획이 전혀 없으셨는데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세액공제 받은 그 돈이 피 같은 내 돈인데 네네. 어차피 내가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남자들도 좋아하시는 술값이나 아, 또는 가정여행이나 네. 즉흥적인 소비로 나아가지 않도록 네. 저는 그 세액공제 받은 돈도 복리로 다시 재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40세 남성이 매월 33만 3천 원씩 연간 최대 400만 원 정도 연금 저축이죠. 이거를 20년 동안 3%의 이율로 연금 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 네. 불입이 끝나는 시점에 약 1억 835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라 펀드를 통해서 네. 가입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펀드를 투자를 하게 돼서 수익을 관리하게 되면 연평균 5%의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기대를 하고 열심히 관리해서 5%의 수익을 낸다고 봤을 때는 적립액은 1억 3,561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다시 세액공제 받아서 재투자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넣게 되면 네. 그 돈이 합산되게 돼서 원금이 아까 20년 동안 400만 원씩이니까 8천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거의 2배, 1억 6천에 가까운 1억 5천 7백만 원 정도, 2배 정도가 됩니다. 이만큼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받은 돈을 푼돈이 되지 않도록 미래 꼭 필요한 시점에 목돈이 되도록 재투자하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13월에 보너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홀랑 쓰는 경우 많은데 네, 직장인들 그때만 되면 막 설레죠. 2월달, 3월달에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저는 세액공제 받은 돈을 재투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품을 통해서 이 부부의 재무 설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